제3장 집단상담의 역동과 치료적 요인. 안녕하세요. 3장 발표를 맡은 성수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인 집단상담이 되도록 집단역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집단역동에서 활용하는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집단역동의 이해 2. 집단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집단역동 다루기 4.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입니다. 1장 집단역동의 이해 집단역동의 정의 집단상담에서의 집단은 개인적인 집합체라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의 추구라는 목적을 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성이 전제된 역동적인 집단을 말합니다. 집단 역동이란 집단과 역동의 합성으로 집단 내에 어떠한 역동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집단 역동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레빈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집단과 개인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집단 역동이며 소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집단의 성격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힘, 집단원들과 집단 상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에너지의 교환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 학자의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집단 역동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역동은 집단 전체, 집단 상담자, 집단원, 집단 과정, 집단 내용 등 집단의 성격과 방향에 영향을 미쳐서 집단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2. 집단 역동의 차원 집단 안에서는 심리 내적 역동, 대인간 역동, 집단 전체 역동의 세 가지 차원의 역동이 일어납니다. 왼편의 그림 3-1은 집단 역동의 세 가지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심리 내적 역동은 보통 개인 상담에서 탐색하게 되는 심리적 역동으로 동기, 감정, 방어, 어린 시절의 기원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 대인간 역동은 집단 안의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동으로 정서적 반응, 친밀함, 주장, 경계 등을 포함합니다. 셋째, 집단 전체 역동은 집단의 발달 단계, 집단 규범, 집단 역할, 대표적 리더십 유형, 희생양 만들기, 집단 수준의 저항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집단 역동의 차원에 대한 예시입니다. 똑똑이는 집단 상담 회기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다른 집단원들에게도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지시와 훈육을 하라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보던 초록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자 목소리가 커지고 설득하려고 한다. 이 예시에서 심리 내적 수준에서는 똑똑이가 느끼는 개인적 감정, 동기,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고 대인간 수준에서는 똑똑이와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 집단 전체 수준에서는 똑똑이가 집단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개인 심리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의 정서적인 삶에는 누군가 모델로서, 대상으로서, 협조자로서, 반대자로서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 심리학의 출발은 동시에 집단 심리학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심리 내적 역동이 대인간 역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비오는 집단 현상은 개인 안에 실제한다. 각 개인은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또한 활발한 집단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절대로 집단으로부터 유리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로서의 집단이 가지는 역동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으로, 즉 심리 내적 역동과 대인간 역동, 집단 전체 역동은 구별되지 않으며 연속성 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단 역동은 집단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상담자는 집단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역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이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집단 역동의 내용과 과정. 집단 역동은 내용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참여자들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강한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용적 측면은 감정을 일어나게 한 내용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과정적 측면은 감정을 일어나게 한 대인관계의 패턴이나 무의식적인 동기를 검토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내용적 측면은 언어로 표현된 내용을 파악하고, 과정적 측면은 구성원의 말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동기나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집단원이 집단에서 충분히 따뜻하게 돌봐주지 않았던 냉담한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와 닮았다고 느껴지는 집단 상담자에게 거부당한다고 느끼며 위축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장면에서 내용적 측면은 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정적 측면은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과 집단 상담자에게로 향하는 감정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내용적 측면, 과정적 측면 모두 놓치면 안 되는데, 이는 감정 경험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해하는 인지적인 통찰이 동반되어야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단 상담자는 누가, 왜,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또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정확히 이해하여 집단원들이 대인관계에 필요한 학습을 하고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 집단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집단 운영에서 집단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집단원들과 집단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집단의 역동을 촉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이 장에서는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의 사전 계획. 집단 상담자는 성공적인 집단 상담을 위해서 사전 계획을 하게 되는데, 표 3-1에 사전 계획 시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8가지를 보여줍니다. 1. 집단원의 구성. 성별, 연령, 출신 지역, 학력, 결혼 여부, 직업, 사회, 경제적 지위, 종교 등과 같은 집단원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2. 집단 목적의 명료성.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들이 집단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여부. 3. 집단의 크기. 상호작용하는 집단원의 수. 4. 집단 회기의 길이. 집단원이 자신의 관심사를 언급할 수 있는 시간. 5. 장소의 환경적 요인. 접근의 용이성, 방음시설 여부, 편안함 및 안전성, 탁자 사용 여부, 좌석의 배열 등. 6. 모임의 빈도수. 집단 목적에 합당한 모임의 빈도수. 7. 모임 시간. 상황에 적절한 시간대. 8. 집단 참여 동기. 집단 참여의 자발성 여부. 집단 상담자는 사전 계획 시에 집단 역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진행으로 집단 상담의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집단 활동. 집단 상담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조화 활동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활동의 예로는 글, 언어, 예술, 행동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집단 활동은 응집력 형성, 통찰의 자극,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가져와 집단 역동을 촉진하고 다음 4가지의 이점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안정 수준 증가. 구조화된 활동이 집단원들에게 안정감을 증가시킵니다. 처음 참여할 때의 불안함을 줄여주고, 특히 집단원들은 글로 쓴 내용에 대한 공유를 꺼리지 않기 때문에 쓰기 활동은 안정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집단에서 토론 및 초점의 집중. 집단 활동은 토론과 참여를 만들어내어 구성원들의 활동 수준과 상호작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 상담자가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최근의 자기 감정에 초점을 두고 집단에서 자기 경험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3. 경험 학습의 기회. 말하는 것보다 활동을 통해서 보다 깊은 탐구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집단원이 서서 팔을 걸어 원을 만들게 하고, 원 밖에 있는 한 명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반면, 다른 집단원들은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활동은 집단 따돌림을 간접 경험하게 하는 활동으로 학교 폭력 가해 청소년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4번째, 재미와 긴장의 완화. 신체 활동이나 게임은 웃음이나 재미를 가져와서 집단의 긴장을 풀게 해줍니다. 이렇게 집단 활동에는 이점들이 있지만, 반면 적절하지 않은 시점, 불명확한 활동은 집단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단 상담자들은 주의 깊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집단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3번째 요인입니다. 집단의 상호작용 구조. 1. 집단의 물리적 구조. 집단 구성원의 배치 구조로서 집단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집단의 중심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집단의 작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얄롬 등의 학자들은 원형 구조가 자유로운 상호작용, 민주적인 구조를 제공하는 최적의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원형 구조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집단의 유행에 따라 배열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형 구조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주류 집단과 성장 집단에서 교육적인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강의식 자석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집단원 간 상호작용의 요인. 집단 역동에서 영향을 주는 집단원 간 상호작용의 요인을 다음 13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1. 집단의 배경.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집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집단의 참여 형태. 모든 집단원의 참여가 적극적이고 광범위할수록 집단의 흥미와 관여가 깊이 일어납니다. 3. 의사소통의 형태. 의사소통은 언어, 표정이나 태도 등으로 의사소통의 표현이 솔직하고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집단의 응집성. 집단의 응집성이 강할수록 집단에 대한 책임감과 상호우선적인 협동적 관계가 되어 효과적인 집단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집단의 분위기. 따뜻하다, 친절하다, 느슨하다, 호용적이다, 자유롭다, 긴장된다, 적대적이다 등으로 표현이 되는데, 집단 분위기는
참여도에 영향을 주고 집단원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6. 집단 행동의 규준. 집단이 자체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약속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와 암시적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집단원들의 사회적 관계 유형. 집단에서 서로 더 좋아하는 집단원과 싫어하는 집단원이 있을 때 그들의 정서적 관계에 의해서 집단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8. 하위 집단의 형성. 하위 집단은 보통 셋 혹은 그 이상의 집단원들이 공통적인 우정과 반감의 기초에서 형성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집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항시 유의해야 합니다. 9. 주제의 회피. 어색하고 다루기 힘든 주제라도 무조건 회피하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집단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다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0. 지도성의 경쟁. 집단 상담자가 지도성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보이거나 분명하게 지위를 확립하지 못했을 때 지도성의 경쟁이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1. 숨겨진 안건. 숨겨진 안건이 전체 또는 몇 사람만의 것이라도 심각해서 먼저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12. 제안의 묵살. 여러 제안이 묵살되는 경험을 한 집단원은 자신이 집단에서 거부당했다는 느낌으로 상심하기 쉬운데 집단에서는 그 문제를 지급하여 제안이 묵살당할 때의 집단 역동에 대해서 학습하고 집단원이 적절한 내용의 제안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13. 신뢰 수준. 집단의 초기에 서로를 믿고 깊은 관련성을 맺을 준비가 되어야 순조롭게 집단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자는 이러한 요인을 통해 집단 발달을 저해하는 역동을 미리 감지하고 집단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집단 역동 다루기. 1. 심리 내적 역동. 집단원들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 인지와 가치관, 행동 등에 기반한 심리 내적 역동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에서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집단원은 자신의 심리 내적 역동에 따라 집단을 형성, 유지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방해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단원들 사이에 주고받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리 내적 역동 다루기.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에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탐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에 비난 뒤에 숨겨진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자기 탐색을 하도록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위로나 조언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도록 자기 탐색을 하도록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단원은 자신의 잠재적 동기, 정서, 내적 갈등의 의미 등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 행동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의 핵심 문제를 관찰하여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집단원이 집단에서의 자기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머무르며 자신의 감정과 대인관계 패턴, 그것의 기원이 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심리 내적 역동을 다루는 것이 개인 상담과 다른 점은 집단 밖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다른 집단원의 자기 탐색을 보면서
스스로 통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자기 탐색을 촉진한 예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인간 역동. 집단원 사이의 대인간 상호작용으로 누군가에게 느끼는 감정이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인간 역동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집단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7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전역. 한 집단원의 행동이 다른 집단원에게 유사한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갈등. 집단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이 파괴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안. 집단에서 불안과 긴장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집단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불안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며 이는 집단 가정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합의적 타당화. 한 사람의 행동을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편성. 집단 내에서 다른 집단원들도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불안 통찰이 일어나면 집단원들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재현. 집단이 가족과 여러모로 닮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가족의 문제를 집단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희망의 주입.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는 집단원이 있는 경우에 집단원들은 그 집단원을 돕게 되고 다른 집단원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벗어나는 과정을 목격할 때 자신의 어려움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가지 유형의 대인간 역동과 그의 활용은 집단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단 안에서 비난의 순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선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게 하고 각자 자신의 공격성이 어떤 상처나 두려움 혹은 수치심과 같은 취약한 감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자신을 탐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성 뒤에 연약함이 드러난 후에 집단으로부터 지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원들은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탐색하도록 합니다. 3. 집단 전체 역동. 잘 기능하는 좋은 집단은 친밀함과 돌봄의 장소이자 집단원 각자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반면 잘 기능하지 않는 집단은 위험이나 혼란, 갈등과 고통의 장소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집단 기준, 명확한 경계, 긍정적인 집단 분위기, 집단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관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잘 기능할 수 있고 집단 상담자는 집단의 치료적 과정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집단 전체 역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는 집단 전체 역동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집단 상담자 집단원, 집단원과 집단원, 집단 안과 집단 밖 사이의 경계가 분명한가, 집단의 규범이 존재하는가, 집단 상담자의 리더십은 적극적인가, 우호적인가, 개방적인가, 어떤 의사소통 방식으로 서로 대화하는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집단 상담자는 집단의 역동을 파악하고 집단 발달을 저해하는 역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4장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 1. 치료적 요인의 개념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이란 집단 구성원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집단원의 변화와 성장, 발달을 일으키는 요인을 말합니다. 집단의 이론적 배경이나 집단 참여자의 유형, 참여자의 개인차, 집단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며 우선순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치료적 요인들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집단 상담자는 치료적 요인을 염두에 두어야 집단 상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2. 영역에 따른 치료적 요인.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들은 다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1. 소속감. 소속감이란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집단과 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형성하고 집단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집단원들과의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집단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어져 자기 개방과 집단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기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치료적 요인으로는 유사성, 친밀감, 이타심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높은 집단은 출석률이 높고 중도 탈락이 적으며 이타심을 통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어려운 난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통찰과 해소, 자신의 문제, 고통과 관련된 원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해방감과 편안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에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그동안 억압해왔던 사고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솔직한 자기 표현이 집단 안에서 수용되는 경험은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치료적 요인으로는 자기 이해와 감정 정화가 있습니다. 감정 정화는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감정을 해소한 것으로 집단 과정에서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3. 의사소통 학습. 집단 과정에서 상담자, 다른 집단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학습하고 왜곡 없는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며 집단 속에서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기술 습득과 모방 학습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 습득은 집단에서 자신의 감정, 한계, 대인관계 양상 등을 안전하고 치료적으로 다루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모방 학습은 상담자나 다른 집단원의 태도나 행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수용과 변화. 자신의 삶의 의미와 책임이 결국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 과정을 모색하고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희망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치료적 요인으로는 1. 실전적 요인, 2. 희망감, 3. 정보 교환이 있습니다. 실전적 요인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고 삶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희망감은 변화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나도 실제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유지하도록 하여 치료적 효과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정보 교환은 문제 해결 및 새로운 시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상담자나 내담자들이 제공하는 충고, 제안, 지도, 심리교육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집단 협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과 달리 집단 협동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 상담자는 집단의 역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지녀야 하고 이를 활용한 적절한 개입과 역할을 통해서 집단의 목표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장 집단 상담의 역동과 치료적 요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